네. 2023년 10월 20 일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주요 브리핑 코인들이 모두가 녹색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리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리플 때문에 영향인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씩은 이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은데요. 이제 코인 시장 지금 사실 주식은 안 좋거든요. 근데 코인은 반대로 지금 좀 올라갑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기뻐할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저도 이제 세력에 대한 의심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올리면 더 크게 이제 하락시킬까 봐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주식이든 투자든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오르고 내리고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는 걸 기뻐해야 되지만 항상 기뻐하기보다 좀 대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이제 코인 분위기도 특정 몇 가지 뭐 세력이 건드렸다가 그냥 손 놔 버린 뭐 이런 코인만 좀 빠지고 있다. 나머지는 뭐 약보합, 약세더라도 작게만 그렇고요. 크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이렇게 녹색으로 다 물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스라는 코인을 어제 제가 저녁 제 기억으로 한 8 시, 9시 뭐 그쯤이었나 하여튼 저녁에 "세력의 코인들이 거래소로 들어왔다." 뭐 요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 분께서 질문하셨죠. "이 코인 그러면 떨어지나요?" 근데 세력은요. 돈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보통 코인을 에어드랍처럼 받습니다. 이 재단에다가요. 그러면 오브스 재단으로부터 이 코인을 받아 가지고요. 그 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사실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또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세력들이 어떤 코인을 입금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떨어집니다. 뭐 이런 룸 네트워크처럼 그냥 한순간에 그냥 쫙 빼버리겠죠.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한데 일단 입금했다 그러면 이제 올리기부터 한다. 뭐 요런 겁니다. 근데 오브스는 사실 그전에 다른 세력이 먼저 좀 올렸다가 이번에 또 DWF 랩스라는 곳에서 추가적으로 입금하면서 또다시 상승을 좀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오브스 재단에서 그냥 단단히 우리 코인 이름 알리기 위해서 그냥 마음먹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듣고 지금 네 사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또 순식간에 여러분이 사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은 "SEC 소송 취하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SEC 소송 취하는 제가 오전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죠. 원래 SEC가 리플 이제 재단을 상대로 걸었었잖아요. 근데 CEO가 바뀌면서 또 인제 임원진들이 대표이사라고 해야 될까요? 인제 바뀌면서 몇 가지 이제 그들이 좀 이제 리플을 뭐 팔았다, 착취했다, 뭐 자기네들이 뭐 인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뭐 인제 조작했다, 뭐 이런 인제 그냥 간단하게 크게 말하면 그냥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해서 인제 소송해 봤자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재단을 잡는 게 오히려 SEC가 낫지 그 어찌 보면 개인이잖아요. 뭐 개인 잡는다고 뭐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제 취하하고 SEC와 또 리플의 진짜 인제 증권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냥 쭉 '재판 끝까지 끌고 가겠다.' 뭐 이렇게 인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SEC 대표와 대표이사죠.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를 이제 소송 취하하면서 요게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인제 시장의 반응은 뭘까요? 이제 'SEC가 힘이 없다. 걸 게 없다.' 뭐 인제 이렇게 이제 거의 인제 '항복 수순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인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승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순성 님께서 예 스케치북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좀 치워 드릴 테니까 화면은 터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모두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인제 네. 이제 또 주식부터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10 년물 국채가 5%를 순간 딱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국채 미국 국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게 있는데 미국 국채 10 년물이 5%가 넘었다. 이거는 이제 크레이지한 일이다. 그죠? 이제 이제 미쳤다.
뭐 요런 표현을 좀 제가 과격하게 좀 쓰겠는데 미국 국채가 5%가 넘어가면요. 소위 말해 10년 동안 5%만 주는 게 아니라 매년 5%씩 10 년을 줘야 되는 거예요. 50% 수익이에요. 그러면 내 돈을 1억 맡겨 놓으면 10 년이 지나면 1억 5 천이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50% 니까.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도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뭐 5%가 됐는데 나중에 진짜 기준금리가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4% 되고 3% 되고 떨어져 버리면요. 미국은 거의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부도 나니 안 나니 뭐 달러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국채가 자꾸 올라가니까 주식 시장이 자꾸 인제 힘들어지고 "야 국채가 뭐야. 쟤네들 미쳤어." 뭐 이러면서 지금 인제 이 국채 미국 국채를 욕하고 싶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여러모로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이제 어닝 발표 시즌이잖아요.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까지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주식 시장이 힘든데 그에 반해 국채가 돈을 좀 필요로 하니까 지금 전쟁까지 터졌으니까 미국은 돈이 더 필요할 거잖아요. 아 자꾸 이렇게 보정수표처럼 자꾸 날리는데 이러면 미국 자체가 가면 갈수록 부채 덩어리가 되어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또 큰 데미지가 경제적으로 공황 같은 그런 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경제적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했으니까 파란세기로 물들었다." 뭐 요런 내용이고요. 인제 청산 맵입니다. 24 시간 동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리플, 이더 뭐 웬만한 주요 코인들은 다 올랐습니다. 아까 버블 차트 보셨죠? 다 올랐기 때문에 인제 청산 맵은 붉게 물들어져 있다. 근데 아시죠? 이렇게 붉게 물들어져서 롱으로 가면서 숏을 많이 청산했으면 롱 쪽에 또 미실현 수익이라든지 롱에 또 뭐가 모일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또 반대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야 롱이다. 올라간다. 더 올라가겠지. 불장 와라."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건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저점이 분명히 올 거니까 그때 또 잡으셔도 되고요. 4 시간 동안 청산도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제가 12시 반쯤에 캡처했는데 그 오전 한 8 시부터 또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 추세가 있었다. 이렇게 인제 봐집니다. 자 어제 제가 인제 말씀드렸지만 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중요한 또 인제 주식 시장의 또 코인 시장의 이슈 그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 이슈 그다음에 10월 20일 날 파월 의장이 목요일이 지나 새벽에 바로 발표하니까 "우리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건 고용 시장에 어떤 이직이라든지 실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라는 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지금 직장 잃었으니까 야 너 지원해 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라는 건 인제 '안정화됐다.' 인제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비 매출, 소매 매출도 인제 얼마 전에 지수가 발표됐는데도 증가했었고 그다음에 이직이라든지 실직률도 작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견고하고 사람들이 월급을 꼬박꼬박 잘 받고 있으니까 씀씀이도 '괜찮네. 인플레이션 다음에 금리 한번 올려 봐.' 뭐 요런 얘기가 인제 파월 의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주식 시장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큰돈 쓰는 건 지금 좀 줄었는데 작은 돈들 개인들이 쓰는 푼돈들 쓰는 건 그냥 여전하다 또는 좀 더 상승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금은 이제 이번 달은 금리를 거의 뭐 동결하겠지만이라고 좋은 얘기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상황 보고 또 올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다. 그럼 보통 코인 시장도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인이라든지 이런 시장 쪽으로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쟁 이슈가 그 전쟁의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튼 이 코인 쪽으로는 사실은 '오히려 차라리 코인이 낫겠다.' 이렇게 인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인제 고야 도미넌스인데요. 전체적으로 130 점대부터 해서 쭉 빠지다가 마이너스 거의 60 점대까지 빠지다가 서서히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인제 근데 점수는 별로 높진 않았어요. 이 12시 기준인데 점수는 높지 않았지만 여튼 마이너스 60 점대부터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어떤 저점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기다리면 또 앞으로는 플러스 20점, 뭐 50점, 뭐 100점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한번 흔들리겠지만 여튼 마이너스 50점 이하에 많이 떨어져 주면 그때 우리는 현물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요렇게 예측하시면 이 고야 도미넌스를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하세요. 자, 이제 19일, 20일이니까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정말 막바지 바짝 달리셔서 예, 내년 괌여행 많은 분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8월 이제 11월 동결 신호 보냈지만 추가 긴축 필요할 수도 있다. 아까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파월 의장 이제 요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난번 연설도 그렇고 유튜브로 자주 듣는데 이분 뭐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도 잘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아마 여성분들이 들으면 예, 푹 빠질 만한 목소리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네.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튼 이번 달은 진작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다다음 달이죠. 다다음 달에 인제 발표될 그런 자료에서는 쪼끔 올릴 수 있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라고 하고 소매 판매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인제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더 0.25% 정도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인제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한꺼번에 말씀드렸고요. 리플 소송이 극적으로 전환됐다. SEC 갈링하우스 라센 재판 포기했다. 리플사 뭐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이런 호재들이 조금씩은 계속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쟁 이슈까지 있으니까 약간 인제 '코인 쪽이 차라리 낫겠다.'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주식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코인' 요런 쪽으로도 쪼끔 자금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JP 모건이 2024년 1월 10일 전에 비트코인 ETF가 동시에 모든 투자 기관들이 투자 업체들이죠.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인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 인제 알려드렸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월 달 이제 10월 달도 다 갔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빨리 나면 저의 예상도 1 월이고 늦게 나면 4 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2달 만에 우리는 부지런히 사고 팔고 뭐 정말 돈 많은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뭐 저축성으로 사시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래도 그것도 좋은 투자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요. 네 나중에 지금 자금이 별로 없거나 지금 작은 시드가 있으면 그래도 그 시드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고야 차트 또 고야 RSI 뭐 도미넌스를 잘 활용해 하셔 가지고요. 쉬지 않고 사고 팔고 하면서 네 계속해서 모아 가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거 들여다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S라고 뜨면 어느 정도 지지를 찾아 가지고 그냥 예약 매수를 하면 되고요. 딱 사졌다. 그러면 예약 매도를 한 번만 딱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은 대로 S가 떴는지 L 떴는지 고 정도만 확인하라. 매시간 뜨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많이 뜨면 2번 아니면 한 번밖에 안 뜨니까 그냥 완전 뭐 이것만 들여다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톡방이라든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우리 차트를 잘 보시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셔 가지고 매수 매도를 잘 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게 끝인가? 그때 되면 불장가고 그냥 끝인가?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 오늘처럼 뭐 리플이 쫙 올랐다. 그러면 뭐 올랐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다시 조정이 와요. 그때 잘 팔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또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묶여 가지고 어느 정도는 상승하겠지만 반감기 이후부터는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제 예측합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또 우리에게는 모을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조급증은 갖지 마시되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모은 걸로 수익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 또 떨어질 때 계속해서 제대로 떨어진 그 시점까지를 잘 기다리면서 내릴 때마다 우리는 코인 개수를 늘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일 때 제대로 코인 개수를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를 네 기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노란색으로 썸네일에
브리핑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제목인데 9% 브리핑을 오늘 좀 공부하자라고 제가 일부러 보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뭐 예전에도 느꼈지만 최근에 인제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인제 코리니 분들이죠. 이제 트리니 분들, 초기에 트레이딩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브리핑 읽으시냐고. 예, 읽으신대요. 그런데 "그 무슨 뜻인지 아시냐?" 그랬더니 "아니요."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예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예, 제가 제 기억으로는 1월 8 일부턴가 1월 10 일부턴가 올해 저희 브리핑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인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도 그냥 브리핑을 올리면 그냥 '누가 글을 올려주는가 보다. 본사에서 누군가 인제 뭐 이제 올려주는가 보네.' 뭐 이런 정도였다가 쪼끔씩 이제 아카데미라든지 공부를 보면서 '어 저거 이용하니까 누가 돈을 버네.'라는 '브리핑 보고 수익 났어요.' 이런 글들이 오다 보니까 브리핑 쪽으로 인제 꾸준하게 이제 공부하시거나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카데미 때도 이 브리핑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브리핑 안에 오늘의 전체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분위기 들어가 있죠. 오늘의 분위기 들어가 있죠. 지금 걸 만한 코인이 최소 몇 개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아카데미 진행할 때 그냥 "어떤 코인 딱 얼마에 사라.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요구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쌓이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려야지 계속 잡아주면 음 그냥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브리핑을 잘 한번 보시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한 번씩 이 브리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펜을 하나 딱 들고, 자, 10월 20일 리트리 브리핑입니다라고 했고요. 10년물 국채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제가 썸네일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고야 RSI가 미리 L 시그널로 상승을 알려주었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부터 원래 이제 리플은 올라갈 걸 우리 고야 RSI가 미리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SEC 소송 취하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크게 반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제가 8 시쯤에 보통 캡처를 뜨면서 그때부터 캡처를 다 떠 놓고 글을 쓰다가 우리 차트 캡처하고 또 글을 쓰다가 뭐 이렇게 인제 쭉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호재를 탄력 삼아 '조금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추세입니다.'라고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어제 지지를 알려드린, 제가 어제 지지를 2 개를 알려드렸어요. 대충 0.48과 0.475 였나? 고 정도를 알려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 알려드린 그 부분 2차 지지까지도 분명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0.48, 0.475면 대충 평단이 그냥 0.48로만 잡아요. 0.48로만 잡는다 하더라도 수익을 지금 많이 봤을 거예요. 한 10%는 더 봤죠? 예, 그 정도 봤을 거예요. 그죠? 예, 까지 왔다가 그리고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0.52 부근을 터치. 제가 브리핑할 때 0.52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0.52 부근을 했고군요. 한번 제가 브리핑할 때 한번 쭉 쐈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 가격을 돌파하면 0.53 정도는 갈 수 있다. 이것까지 돌파해 버리면 0.545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힌트를 드린 게 다른 주요 코인들 대부분도 L 시그널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까 제가 버블 차트를 보여 드릴 때 주요 브리핑 코인들 다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때 다른 코인들도 이 주요 브리핑 코인들도 다 L 시그널이니까 조금씩 먹을 거리는 있다. 그러니까 비트가 계속해서 L 시그널이면 먹을 거리가 있습니다. 요런 주요 코인들을 찾으세요. 뭐 요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1 시간 봉인데 제가 8시 때 요때 하면서 여기 가장 고점이 얼마냐 0.5242 정도를 찍었지만 제가 브리핑하는 시점에는 0.515 뭐 요 정도 사이였단 말이에요. 뭐 찍었다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0.51을 돌파하면 0.53을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고점이 얼마예요? 0.530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0.52를 돌파하면이었으니까 여기를 다시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했어야 되고, 돌파했다면 0.53에 만약에 1차 익절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못 갔으니까
다시 어느 정도 0.52 정도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도를 했으면 아주 최상의 값으로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뭐 100%뭐 저도 신이 아닌데 뭐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0.5200 그다음에 0.53 뭐 요 정도라고 하면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좋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선물하는 분들은 요 사이에서 공매도를 하면 좋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여튼 선물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냥 비율을 들어 드리는 거니까. 여튼 여러분들이 0.48 이 정도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얼마냐? 0.48 에서만 매수했어도 7% 53에서 거의 익절했으면 거의 10% 정도까지의 하루만 해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 주일에 3.5% 복복리 늘려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가능하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빠지는 대로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어떤 또 시그널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추세가 나오면 그때 또 모아 가시면 됩니다. 그죠? 요런 걸 이제 힌트를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힌트입니다. 현재 가장 상승한 코인은 ORBS. 요거는 어제 세력의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제 벌써 제가 사실은 누군가가 질문 "떨어질 거지요?"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세력이 갑자기 턴을 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거래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제 조언을 해 드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거래하세요."라고 했는데 얘는 워낙 무빙이 위로 쭉 아래로 쭉 이렇게 빼버리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인티알 저희 회사와 제휴한 그 거래소를 설치하셨나요? 그 거래소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DWF 랩스에서 코인을 거래소로 이동하는 알람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는 걸 소위 말해 자기네들 지갑에서 어떤 거래소로 특정 거래소로 딱 보낼 때요. 코인티알 거래소에서 알람이 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로 돼 있어서 '이게 뭔 글자야.'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네 DWF 요거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코인티알에 이 DWF라고 해서 뭔가 알람이 딱 뜨잖아요. 그리고 그 코인이 뭐 몇 개가 이동했다 이런 알람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되게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그 코인이 펌핑을 했습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코인만 노려도 이런 코인 사실 하면 안 되지만 현물로 1% 정도 수익 보는 건 진짜 뭐 껌이 아니라 그냥 물 마시기보다도 더 쉬운 그냥 침 삼키기다. 뭐 요런 것도 그냥 팁으로 알려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계속해서 길게 끌고 가다 보면은 한순간에 그냥 한 방울 그냥 하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ORBS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ORBS. 제가 어제 8시 쯤인가 9시 쯤에 제가 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어제 8시는 9시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쯤에서 시그널이 떠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렸다면 어 한 18% 정도가 올랐어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그냥 쭉 요렇게 올렸다가 예, 빼고 있습니다. 얼마를 또 그다음 시간 뺐냐? 아이고 꼬리까지 따지면 예. 꼬리까지 따지면 거의 또 10% 정도. 예. 18% 올려 놓고 1 시간 만에 10%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올라가는구나.'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여러분들이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 화장실에서 휴대폰 좀 보고 있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코인은 1-2% 아주 소액으로 뭐 요런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자꾸 거래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서 인제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당겨 보면 1 시간 봉인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리는데 몇 시간 걸려서 거의 한 40% 가까이를 쭉 올렸잖아요. 근데 어때요? 1 시간, 2 시간 만에 끌어올린 40%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좀 올려요. 그리고는 그냥 확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세력의 코인이니까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또 아까 그 룸 네트워크라는 것도 세력이 시컨 세력지라고 인제 끝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쭉 엄청나게 몇백 프로를 상승시켰다가 쭉 그냥 뺍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봉 하나하나가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막 10%씩 됩니다, 이런 게. 예. 이런 것도 뭐 20%씩 그냥 1 시간 만에 빼버려요. 20%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코인은 여러분들은 특히나 초보분들은 절대, 절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 그러면서 제가 주요 코인들은 솔라나 리플 등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상승 추세니까 요런 게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전에 캡처하고 지금의 캡처가 조금 다르긴 다른데요. 오전에는 여기에 뭐 솔라나 그다음에 리플 뭐 그리고 인제 주요 메인넷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위를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요런 잡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된 상승장이나 그런 장에서는 오르긴 오르지만요. 피트 가고 뭐 이런 거는 피트는 매일매일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계속 상승할 수 있어요, 불장은. 그런데 알트 코인은 하루 이틀 따라올지 몰라도 그다음부터는 계속 빠져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들은 주요 메인넷 코인들, 좋은 코인들은 계속 수익률이 하루에도 이틀에도 1% 2% 3% 5%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서 수익률을 계속 주는데 저런 자발트 코인들은 "같이 오르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며칠 지나면 걔네들은 쭉 빠져 있고요. 좋은 코인들만 상승 추세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예 분명히 좋은 코인만 모아가야지 이상한 알트코인으로 '나 돈 벌어야지.' 해서 알트코인이 변동폭이 크니까 따라하다가는 예 그 뭐 뱁새가 뭐 황새 따라하다가 다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날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우아한 잣대로 꾸준하게 날아가거나 높이 올라갈 수는 없다, 뱁새들은.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하락한 코인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최근 세력들이 손을 놓은 코인들이고 요거는 왜 적었냐? 아까 말한 뭐 룸레토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그냥 더 나락할 가능성이 있다. 요런 힌트를 제가 또 드리기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UMA와 ZRX 저희 고야 차트에 있는 거예요. 고야 차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둘 다 L 시그널이 떴지만 고야 라인 아래에 있어서 크게 상승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자, 제가 이제는 고야 라인, 핑크 라인이라고 쓰지 않고 고야 라인이라고 인제 표현을 했습니다. 고야 라인이 바로 핑크 라인입니다. 그리고 고야 차트로 봐서는 시간이 걸려도 약반등은 나올 것 같은 차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UMA와 ZRX를 보면서 제가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할까?' 이런 것도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핑 코인만 우리 원보 차트 고야 차트, 고야 RSI 뭐 이런 것들 좀 두루두루 잘 활용만 하시고 보실 수만 있으면 그냥 이런 걸로만 돈 벌어도 그냥 오늘 여러분들 버실 만큼 0.5% 1% 먹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자, 고야 차트에서 오전 캡처도 거의 똑같은 거지만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이격이 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을 때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위쪽에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파란색이 위에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 그림적으로 보면 횡보예요, 횡보. 그러면 세력이 뭔가 끌어올리려고 여기서는 준비를 하고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요만큼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오전 19일 날 1 시에서 2 시입니다. 예, 19일 날 1 시에서 2 시. 자, 19일 날 1 시에서 2시 한번 볼게요. 자, 19일 날 19일 1 시에서 제가 잘못 봤나? 어 여기 확 떨어졌죠. 19일 오후 1 시네요. 확 떨어질 때. 예. 1 시에서 2 시. 자, 1 시에서 2 시가 여기 얼마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요 정도 딱 올랐다 그러면 2% 약 한 3% 꼬리까지 치면 더 많이 올랐는데 여튼 떨어졌다가 올랐어요. 자, 보세요. 여기, 여기에서 1 시에서 2 시. 그러면 점수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스코어가 107 점이라고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107 점. 잘 안 보이세요? 자, 여기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면 스코어라고 해서 107 점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107 점. 107 점에서 여기는 점수 몇 점이에요? 마이너스 19 점. 그러면 대충 한 90점 정도가 플러스 된 거잖아요. 마이너스 107 에서 한 20점 정도 빼면 거의 80 점, 뭐 90 점, 뭐 80점 잡을게요. 한 80 점이면 우리가 1 점당 0.04%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80점 잡으면 48이 32에서 3.2%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여기가 마이너스 19점이고 여기가 107점. 그러니까 약 한 80점 정도라고 보면 한 3%대인데 제가 여기서 찍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꼬리까지 합치면 3%다 올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올랐으니까 더 이상은 뭐 올리다기보다 그냥 인제 계속해서 어느 정도 횡보한다 이런 걸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직까지 이만큼 오를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자꾸 인제 미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아카데미 때부터 여러 번 얘기하지만 방향성만 좀 더 기억을 하고 이 가격 이게 1.5에 있다고 여기가 1.55 정도까지 올 거야.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가격으로 알면 인제 쪼끔 미스가 날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인제 좀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쭉 올라오고 횡보 똑같이 하죠. 그리고 L 시그널이었습니다. 언제요? 새벽 4 시요. 자, L 시그널이 새벽 4 시에 나왔습니다. 여기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4 시면 여기 4시 한번 긋고요. 그다음에 워낙 뭐 캔들 몸통이 작다 보니까 여기 녹색이 시작된 요 지점을 뭐 분할 매수처럼 요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 8 시면 여기서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때 봤을 때 요렇게 뭐 걸든지 근데 쪼끔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만약에 뭐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8 시가 여기였으니까 9 시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버는지. 여기서 예 한 1%는 무난하게 먹었죠. 먹었는데 그다음에 또 요 핑크 라인을 맞았어요. 근데 보시면 핑크 라인을 지금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뚫으려고 시도 중입니다. 여기서 뚫어 버리면 뚫어 버리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생겼으면 장대 음봉과 음봉 사이 중간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진짜 캔들 몸통이 요렇게 완전히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요거죠. 여기서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요렇게 딛고 캔들이 양봉 캔들이 딛고 올라서면 스물스물스물해서 요 부분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더 이상 반등을 더 못하고 하락 쪽으로 오면 다시 여기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 이까지 떨어진다. 요렇게 인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모 차트도 제가 교육해 드렸고 RSI 시그널을 뜨고 난 다음에 고야 라인, 고야 라인을 이용한 우리가 트레이딩 생각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ZRX 브리핑 코인으로 이제 돈 버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ZRX. ZRX도 파란색이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너무 뭐 붙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추세를 보라고 했습니다. 파란색도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요렇게 같이 내려가죠. 실시간과.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니까 좀 소폭 올라왔다. 지금은 어때요? 또 조금 눌릴 것 같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럴 때는 그냥 우리 원보다 RSI 시그널을 좀 더 신뢰하면 좋을 것 같아요. 5 시에 L이 떴지만 제가 브리핑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S를 못 봤습니다. 아마 브리핑 다 하고 올리고 저도 뭐 출근 준비하고 뭐 이럴 때 아마 조금 빠지면서 S가 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가 떴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S가 8시 여기서 떴으니까 음봉부터 시작하는 요 음봉에서 하나로 하나의 캔들로 보면 좋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제일 시작한 요 처음에 음봉이 시작한 요 지점 캔들들이 다 작으니까요. 그리고 요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중간은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ZRX라는 코인을 지금 뭐 이 코인을 사진 않았을 거지만 만약에 공매도처럼 한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만약에 매수해서 왜냐하면 이 고야 라인도 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빠지겠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매도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너무 많이 빠졌어요. 장기적으로는 여기 근처까지 빠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선물을 알려드리고 싶진 않으니까 여기쯤까지 0.1867 요 정도까지는 한 며칠 지나거나 하다 보면은 언젠간 저기 빠져 있을 거예요. 이때 예약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와서 현물 매수로 하라. 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레버리지 1로라도 그러니까 현물을 선물을 현물 거래처럼 한번 해 보겠다. 요런 분들은
요 금액 아까 여기 왔던 여기 반등 정도 0.211 요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와 준다면 뭐 소폭의 어 뭐 1% 먹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은 해 봅니다. 일단은. 근데 선물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S가 받쳐 주니까요. 요렇게 일단 한번 가르쳐 드리고 오늘은 예 브리핑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도미넌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2 시의 도미넌스는 17 점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34 점대로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상승세를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일단 도미넌스만 보고도 예측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미넌스를 보면 뭐예요? 플러스 점수니까 떨어지는 코인 개수보다는 오르는 코인 개수가 많다. 지금 시간.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까 우리 버블 차트 봤지만 녹색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트의 추세. 요 추세 봐야 됩니다. 추세가 쫙 올라가니까 여기서 요렇게 꺾일지언정 여튼 지금은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제 밤 11 시부터 알려줬었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 저는 계속해서 비트 "부지런히 모아 가세요."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11시 여기에서 떴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중간 한번 그다음에 시작점 한번 요렇게 했으면 여기서 다 매수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중간쯤이다. 요렇게 해서 딱 하면 예 한 3% 정도 수익을 볼 수 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PT의 3% 면 되게 큰 겁니다. 그죠? 요렇게 상승하고 지금도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쪼끔은 위아래 왔다 갔다 요렇게 좀 반등할 수도 있다. 요렇게 좀 봐야 될 것 예 같네요.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도 쭉 상승 추세였고요. 지금은 하락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트는 아직 좀 덜 꺾였는데 이더를 보면 비슷한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왜 이더나 뭐 비트나 대장격입니다. RT의 대장은 이더. 예. 그럼 비트는 비트. 예. 근데 지금 S 떴다가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L 떴는데 쪼끔 있으면 '쪼끔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림처럼 일단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뭐 비트도 마찬가지지만 생기면 최소 여기 반등까지는 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더를 갖고 있는 분도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고요. 다시 여기 정도 어 가운데 가격인 1,574불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 시작 지점까지 다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요렇게 꺼질지 요런 거 한번 또 예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현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음 '분할 매수할 시기다.' 요렇게 인제 보시고 다음 매수 자리는 여기 잔뜩 몰려 있죠. 여기 잔뜩 몰려 있는 대충 금액으로 보면 약간 마중 나가듯이 한 1,560불 대 정도가 또 1차 매수 자리가 오고 2차 매수 자리 이더리움은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1,543 불. 그래서 1,541 불. 뭐 약간 마중 나간다 생각하면 1,540 한 2-3불 정도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도 요렇게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가다가 S 떴네요. 그러면 S 떴구나 하고 이제 급하게 안 들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뭐 어 그러니까 리플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S 떴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캔들로 본다면 가장 위는 여기가 될 거고요. 대충 중간은 지금 진행 상황이라 그런데 뭐 0.1566 그다음에 위쪽은 0.52 요렇게 인제 분할 매수 매도네요. 공매도. 요 자리에서 매도를 하세요. 예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얘가 어떠냐 뭐 쭉 빠지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요렇게 반등 나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0.5166 이상이면 리플은 매도하는 게 예 쪼금이라도 수익을 보던 개수를 늘리던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도지입니다. 요거 하고 제가 업비트 보여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도지코인도 똑같은 그림이네요. 그걸 뭐 비트도 다 따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도지코인도 진작에 예 L 시그널이 떠서
자정부터 알려주고 있었고요.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얘도 올라가다 떨어지니까 지금 요 캔들 지금 여기 가장 오른 캔들 있죠. 요 캔들 요 사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실현을 하면 좋겠다.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내려왔을 때 좋은 매수 자리를 예측해 본다면 여기쯤에서 자정쯤에서 이제 떴으니까 여기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요쯤에서 횡보하고 꼬리 많이 맞은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0.0582가 1차로 매수하면 좋을 자리, 그다음에 여기서 쭉 빠졌으니까 꼬리와 꼬리의 중간은 0.0576, 요 정도의 여기 근처가 1차, 여기가 2차 매수 자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도 지금 바로 빠지기보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피트가 그래도 아직 L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빠진다기보다 이렇게 그냥 많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나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빠질지 횡보를 쭉 하다가 약간씩 뭐 이렇게 올라락내리락 하다가 나중에 빠질지, 요런 거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더가 S 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조금 지나면 한두 시간 또는 두세 시간 지나면 S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해 봅니다. 자, 업비트 한번 보겠습니다. 업비트의 리플과 비트 뭐 요런 타점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나요? 많이 됐네. 네, 조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비트. 자,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니까 조금 더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그린 그림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는 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어제 했던 것들 제가 다시 다 지우면요. 아이고, 좀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장대처럼 쭉 올라가고 여기에 매물대가 제가 많이 모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 피트는 많이 안 흔들리니까, 많이 안 흔들린다는 가정하에서는 3,882만 4천 원,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고, 더 이제 본다 그러면 여기에 매물대가 여기 지금 떨어지려고 하다가 이게 못 떨어진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요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타점은 3,800 한 29만 원, 그러니까 3,830만 원, 요 정도가 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가 크게 변동폭이 많이 없이 하면 요런 정도로 다음 매수 타점을 일단 생각하십시오. 더 많이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빠진다면 여기 진짜 많이 뭐 갑자기 지금 오른 것처럼 막 급하락이 오고 그러면 한 뭐 다음 지지가 3,670만 원대까지도 열려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가까운 자리만 일단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그려준 고 지점에서 그냥 이제 놀고 있습니다. 그죠? 요 지점까지 왔다가 갈 거예요라고 했는데 가버렸네요. 그래서 어제도 이더리움으로 뭐 수익 챙기신 분들은 챙기셨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요걸 갖다가 조금 이제 끌어내려 드리면 다음 매수 자리는 어디예요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왜 요 캔들과 캔들의 최소 중간까지는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는 더 내려오면 캔들과 캔들 여기 장대가 시작한 요 부분. 그러니까 한 211만 2천 원, 211만 뭐 한 3천 원, 213만 원 뭐 요런 정도까지 좀 뭐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좋은 매수. 근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아요. 중간까지 왔다가 제 생각에 조금 반등했다가 그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요렇게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 자, 리플 쫙 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고, 리플은 저번에도 그렇지만 완전히 그냥 SEC로부터 이제 소송에 이기는 거 아니면 계속 쏠 수는 없는 코인입니다. 워낙 수익 실현도 많이 하려고 하고 매수도 많이 하려고 하고 막 그냥 이제 매수 매도가 많은 코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얘는 어디냐? 1차로 한 683 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간, 그러니까 장대의 어떤 캔들은 지지 역할도 하고 저항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정도를
맞고 다음에 올라가는지 또는 맞고 빠져버리는지 이거에 따라서 여기를 여기서 사라는 거 아닙니다. 한 683원 정도를 여기를 맞고 더 떨어져 준다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제 인제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요 부분 어제 했던 요 부분까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요 인제 그 생긴 부분 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한 장대 양봉이 시작한 요 부분 663 원까지 683 원을 뚫고 캔들이 내려와 버리면요. 다시 663 원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분할 매수 자리 1 차로 보시고 그다음 2 차가 654원 근처를 또다시 2 차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1 차가 663 원입니다. 그래서 이 683 원을 딛고 올라가는지 딛고 떨어지는지 요걸 우리는 좀 주의 있게 주말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인제 총 4 가지 코인까지 인제 업비트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지금 이제 쭉 흘러갔으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알겠는데 또다시 '도대체 저거 어떻게 했지? 뭔 말이야?' 할 수 있어요. 요 영상을 또 공부 삼아 또 복습 삼아 돌려보시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의 단어를 정확하게 제 말을 잘 이해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하루에 1%는 정말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성공 투자 예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9%였습니다. 감사합니다.